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이거 아시죠?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가능하면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전투수당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렇게 했더니 상당히 충격들이 큰가 봐요. 놀랬나 봐요. 포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전투수당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그에 집중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단지 현실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 너무 이상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현실성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세월은 흐르고 이상은 꿈이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실은 코앞에 있고,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먹거리, 현실적인 그 방법부터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상을 추구하자는 뜻이니까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투수당에 대해서 하고 고엽제에 대해서는 우리 TV 월남전원과 거기서 2150명인가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 165만 원씩인가 뭐 받고 65만 원도 받고 100만 원도 받고 해도 100만 원씩만 쳐도 그 21억입니다. 21억 5천. 그럼 그 돈 가지고서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로펌을 안 하고 개인 변호사를 사가지고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수는 없고, 그게 기대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그냥 계속 내가 또 뭐 로펌 하자, 뭐 돈 안 들이고 그냥 성과급제로 하자,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몇 번 방송할 때. 근데 뭐 다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형 로펌에다가 위탁 의뢰를 해놓고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걸 한번 해놓고, 제가 전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추진해가지고 그거를 월 참여서도 안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죠. 저라도 해야죠. 제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전투수당에 대한 걸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거 재판해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로펌에 한번 부탁을 하려면은 로펌에서 받아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무조건 로펌에 가져간다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야 받아주니까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 데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뭐 단편적인 거죠. 한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고 세부적인 거는 또 로펌하고 상해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거 전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사실상 브라운 각성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해서 프레이저 보고서 책도 사놓고 뭐 조금 읽다 말았는데요. 내용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말았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는 너무 두껍고 또 내용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번역본 좀 읽다가 나무의 빵집 저자가 뭐 지었다는 그거 어디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개괄적인 것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괄적인 거 한번 보면은 브라운 각서를 한번 우리 지식백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브라운 각서, 우리 정부가 65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하면서 미국 측과 말로만 전해오는 거하고 이거 글로 전해진 거 한번 보자고요. 미국 측과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맺은 각서를 말한다. 본문은 1954년 7월 20일 제나바 협정 조인회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군사 봉제선으로 하여 남북이 양분되었다. 이후 남북 베트남은 대치 상황에 놓였는데 북부 월매 무력 침공으로 베트남전이 시작되었다.
뭐 이거는 개요니까 64년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개입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월남전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64년 9월 11일, 64년 9월 10일 나와 있네요. 의무요원과 태권도 교관요원을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64년 12월 28일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여 한국군 증파를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65년부터 전투부대를 파병하기 시작했으며 64년도에 해가지고 73년 철군할 때까지 8년 5개월 동안 32만여 명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는데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대를 내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를 맺은 것이 바로 이른바 브라운 각서이다. 자,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총 14강으로 이루어진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다 보셨던 것들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추가 파병에 따른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한국군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현대화한다. 이게 다 우리 봉급으로 한 것 같아요. 베트남 주둔 한국군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가급적 한국에서 조달한다. 베트남에서 실시되는 각종 구호와 건설 등 제반 사업에 한국인 업자를 참여시킨다. 민간 업자를 참여시킨 거. 미국은 한국에 추가로 AID 차관과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로 수출 증대를 가능하게 할 차관을 추가로 대여한다. 한국이 탄약 생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다. 베트남전 파병은 경제적으로 브라운 각서와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권유로 시작된 베트남 참전으로 전사 5천여 명, 부상 1만 5천여 명의 큰 희생을 치렀으며 또 다수의 서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았다. 자, 그럼 브라운 각서의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본인데요. 한국 글씨와 미국 글씨 양쪽으로 원래 하게 돼 있어요. 모든 한국 글씨로 된 것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조금 확대했는데도 커지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브라운 각서 대한민국 1966년 3월 4일이네요. 66년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동원 외무부 장관 각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무슨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미군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니까 있는가 봅시다. 찾아보세요.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 월남공화국으로부터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군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월남공에서 우리한테 접수하는 형식을 갖춘 거예요. 파병 요청하는 형식을. 각하께서는 또한 귀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1개 연대 전투단을 4월에 도착시키고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도착시키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공화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술하였습니다. 월남공화국으로 원조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형식이에요.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결정이 취해진 것이라고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하였습니다. 본인의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의 군대에 대하여 이미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증강하려는 귀국 정부의 결정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원한 거로 되어 있어요.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합중국은 한국 방위의 안전이 유지되고 강화되어 또한 한국의 경제의 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여기 내용 잘 들어보세요.
군수협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수년 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장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파월 추가 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이래 있어요.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 병력을 정비하고 대치하는 보충 병력, 한국에 빠지는 병력을 한국에 추가로 훈련하여 수효 재정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대간첩 활동 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 연구 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4. 5번 대한민국에서 탄약 생산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기창 확장 시설을 제공한다. 6번 대한민국 측 전용 통신 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그 성격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합중국 및 대한민국의 관계간에 의하여 합의될 것이다. 본 시설은 월남공화국 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을 위한 요구를 충족할 것이다. 7번 파월 대한민국의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 다음에 8번 막사 및 독신장교 숙사와 취사식당 위생 및 오락시설 등 부대 복지를 위한 재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 원조 계획 잉여물자의 매각 대금에서 제공한다. 이거 제공하는 거 돼 있어요. 아이고 뭐야 이거 참나. 다음에 8. 막사 및 독신장교 숙사와 취사식당 위생 및 오락시설 등 부대 복지를 위한 재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 원조 계획 잉여물자 매각 대금에서 제공한다. 매각 대금 제공한다.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장관 간에 합의된 룰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한다. 해외 근무수당을 부한다. 해외 근무수당. 저는 뭐 병장이 54불이라는 그거죠. 저는 120불 받은 것 같은데.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미합동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하면, 그러니까 월남에서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미 군사위원회 합의된 액수의 2배를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떤 그 위에 뭐 미군과 동급의 대우를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천학복 전우님께서 올리신 글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우선 여기 김두만 전우님께서 이번에 올린 글을 한번 봅시다. 참전 전우들의 의견, 좋은 의견과 말씀 일부에 동의하면서 다른 의견이다. 65년 3월 4일인 3월 7일 미국 협의 브라운 각서에는 참전한 국군 미국 군인 등과 동일한 예우를 한다 하더라고 명시되어 있다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미국군은 7가지 수당이 지급되어 그 중에 의식주는 국민들 생활 방식에 따라 제공받아 제한 수당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수당, 전투수당, 고엽제수당 등 이게 참전수당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참전수당은 계급별 차등 지급받아 그 중에 80%를 국내로 강제 송금하여 문제 없으며 참전수당은 받았죠. 이게는 뭐 월남에서 전투수당은 미국군은 참전자 모두에 65달러를 균등 지급하는데도 한국군은 국가가 지급받아 참전자에게는 지불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다음과 같이 14일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전투수당뿐만 아니고 봉급까지도 다 국가에서 받은 것 같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17개 사단 1개는 이건 맞아요. AID 차관, 탄약 생산 대공, CO14 4대, 전사 상자 보상, 국방연구 설립, 서울 월남 파병 통신, 파병 추가 비용, 업체 지원, 창설 비용 등 전용 사용하여 밝혀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5년 8월 13일 국회 전투부대 파병 등의 동의 구하는 국회 연설에서 나라가 가난해 월남전에 파병하는데 향후 잘 살게 되면 변제해야 할 빚이라고 연설하고 동의를 받아 파병하여서 전투수당 참전자 지급을 아니하고 전환 사용 지금은 전환 사용했다.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초석이 되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참전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셋째, 고액제 수당 문제는 미 몬산토 제조사가 생산한 다이옥신은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생산 중지시키려고 독극물에 대하여 피해 발생을 우려 예측하여 몬산토 제조사부터 2억 4천만 불을 회수해 참전 국가가 한국을 제외한 호주,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해국가에 500만 달러씩을 지불하여 참전자들에게 월 200여만 원씩 균등 지불하는 사례를,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균등 국제 수준이라는 것은 이 군인 봉급에 대한 게 아니고, 봉급을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이 뭡니까 몬산토에서 배상받은 걸로 200만 원씩 지급한 거죠. 우리나라 배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씩 사실은 국제 수준에 이거하고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걸 받아내셔야 되는데 못 받아냈기 때문에 못 받아낸 거를 국가가 받아낼 그 책임, 못 받아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지. 국제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이 봉급을 못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이 고엽제 보상을 못 받아서 국제 수준을 못 받는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급을 뭐 700 몇십 벌을 못 받았다 하는 그거는 우리 200만 국제 수준하고 관계없고, 그걸로 봐야 돼. 지금 우리 국가에 기속된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해외에 인력 파견하면은 30대 70인지 40대 60인지 국가에서 뗀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90대 10으로 뗀 것 같아요. 북한보다 더 많이 뗀 거죠. 그 당시 옛날에 비하면은. 그리고 첨언하면 타국차는 200여만 원 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상위 수당 지급자는 200여만 원 이상 차액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참자들과 의견 다툼이 없이, 받지도 않는데 의견 다툼이 있을 거 뭐 있습니까? 일단 받고 난 뒤에 의견 다툼이 있든지 말든지 합의를 하지 하면 돼. 받지도 못하면서 미리부터 싸울 생각까지 하고, 공헌 대한 필요를 느끼고 화합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돈이 나와야 화합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하여튼 월남전에 참전한 한 국가별 비선 보상 현황은 참전국가 대사관에 파견된 그 월남전에 파견한 거, 이거는 이제 국제 수준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이 고엽제 보상에 따른 국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엽제, 고엽제 피해자들만 받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고엽제 피해가 없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요. 이 결론적으로 문제점을 보면은 결국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이 전투수당을 받아낸다는 것은 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첫째는 국가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개인이 할 수 없고 단체가 해야 돼. 단체 월참에서 안 하면은 우리 전우들 전체 명의로 로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된다. 로펌에다가 의뢰해버리고,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대통령한테 손편지를 쓰자 이랬는데, 손편지 쓸 때 전투수당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전투수당 얘기를 하면은 일이 복잡해져. 풀릴 것도 안 풀려. 도리어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모든 건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 다 복잡화 시켜가지고 도리어 불리하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손편지를 쓸 때만큼은 전투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자.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그 이야기만 하고, 참전 유공자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 공약 지켜달라는 거 그거 하고, 이런 정도로서 해야지 더 이상 뭐 전투수당 얘기가 나오면은 될 일도 안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전투수당 얘기는 좀 잊어버리자, 포기하자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포기하자는 건 아니고, 포기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대형 로펌에다가 맡기고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나자.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우리 전우들이 굉장히 그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좀 받지 말고, 나이도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위축해버리고 잊고 살다가 법원에 로펌에서 이겨가지고 주면은 좋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우리 노후를 즐기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